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KBS 원주 방송국에서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다시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원주 영하 8도, 횡성 영월 영하 11도, 평창 영하 13도까지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도 1, 2도 안팎에 머물면서 기온 당분간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얼음이 애매하게 녹거나 얇아져서 깨질 우려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고요. 당분간 맑고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자치도 교육청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강원특수교육원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알아보고요. 원주소방서가 올해 119 안전체험마을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담임 등이 기소됐고 얼마 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자 교원단체가 반발에 나섰습니다. 관련 내용 끝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월 1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창군이 다양한 지역 정보를 콘텐츠로 만들어 홍보하는 동네 작가를 모집합니다. 동네 작가는 귀농 귀촌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진 도시민들에게 콘텐츠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평창 군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선정되면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역량 교육도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입니다. 여성 친화도시 영월군이 금연구역 확대 지정 등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합니다. 군은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조례안과 규칙안이 군의회에서 통과되면 기존 버스 정류장은 물론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보도에서는 금연해야 됩니다. 이를 어길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초중학교 신입생 학부모 예비 소집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중학교는 오늘 오전 10시, 초등학교는 20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유튜브 채널 학기호TV에 장학사와 교사가 출연해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알찬 정보를 제공합니다. 특히 입학 전 준비 사항을 비롯해 중학교의 수업과 평가, 자유학기제 등을 설명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기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줍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자치도 교육청이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원주와 춘천, 강릉 지역에 강원 특수교육원을 착공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강원자치도 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박만석 특수교육 장학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특수교육원 건립이 강원 지역에 어떤 의미가 있고 이 특수교육원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강원 특수교육원 설립은 무엇보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교육적 지원을 내실화하고 더 다양화, 체계화하는 시도가 될 것입니다. 네. 특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 교육과정 연구, 다양한 진로직업 개발 등으로 강원 특수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취지가 아주 좋은데 이 강원 특수교육원 건립이 이제 장애 학생의 개별적 필요를 충족해주기 위해서 현재 춘천, 원주, 강릉의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한창 건립이 진행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강원 특수교육원은 춘천은 예전 신동초등학교 부지, 원주는 영서고등학교 실습지, 강릉은 노암초등학교 제2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설립 추진 중입니다. 예전 신동초에는 유치원도 함께 설립되어 특수교육과 유치원이 연계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고요. 예. 원주는 특성화 고등학교인 영서고 직업교육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그리고 강릉은 강릉시청에서 설립 중인 남부 수영장과 동시에 설립되면서 우리 학생들이 생존 수영 및 수영장과 연계한 활동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건립 위치를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춘천을 본원으로 하고 이제 원주와 강릉에 각각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창 준비 중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 특수교육원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춘천, 원주, 강릉 3개 지역에 공통적으로 진로 직업교육실 2실, 장애 이해 교육 및 장애 체험 프로그램실이 공통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천에는 바리스타 실습실, 특수교육 공학체험실, 대강당, 행동중재실, 청각지원센터, 원격 수업실, 연수실 등의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요. 원주에서는 바리스타 실습실, 키즈존, 스마트팜, 외식 서비스, 제로 웨이스트 등 다양한 진로 직업 시설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릉에는 특이하게 안전체험활동실, 바리스타 실습실, 학생문화활동 동아리실 등 여러 가지 문화체험활동 중심의 시설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네, 저도 어제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왔는데 참 시대 흐름에 맞게 다양하게 시설을 갖춰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네, 이렇게 시설을 체계적으로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고 진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원 설립은 단순히 건물을 들어서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수교육에 설립되면 프로그램 운영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전, 오후 프로그램은 각각 3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한 영역에 10명 내외의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앞서 말한 시설과 연계되어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천은 특수교육 정책 연구, 연수 등의 교사 연수와 집중적으로 진행되게 될 것이고요. 또한 건강장애 원격 수업 지원, 감각장애 지원 등 특수교육 정책의 내실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주는 다양한 진로 직업 프로그램, 앞서 말씀드린 시설과 연계하여 바리스타, 스마트팜, 외식 서비스 등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지역사회 인프라와 연결하여서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체험반, 기초반, 심화반 등으로 구성해서 구성하고 또 특색 있는 진로 직업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강릉은 안전체험교육, 문화예술 동아리, 예를 들어 리사이클 동아리나 캘리그래피, 간노과목 등을 연계하여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지역사회 연계해서 가족 힐링 프로그램, 그리고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모든 프로그램이 10명 내외로 구성이 되는 걸까요? 그 신청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단은 저희 그 시설의 구성을 3개 설정으로 나누면 한 10명 내외로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비교적 소규모로 구성이 돼서 잘 관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네. 장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에 기여하면서 특수교육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교육원의 역할이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 프로그램 내실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수교육원 설립의 목적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경험의 확대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양한 프로그램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연계, 지역사회 연계,
지속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춘천, 원주, 강릉 각 지역의 특수교육원이 개원하게 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특수교육은 교육시설입니다. 이제 춘천, 원주, 강릉에 설립되지만 강원도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춘천, 원주, 강릉은 더 가까운 곳에서 학생들이 체험하고 교육받을 시설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일으킬 것이고 이는 지역사회도 특수교육에 대한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특수교육원이 지역에 개원함으로써 통합교육에 대한 기대가 아무래도 커질 것 같은데 이게 하지만 교육당국만의 의지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죠. 앞으로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질적으로 잘 실현하기 위해서 또 보완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청해 듣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육은 한 기관,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특수교육은 더더욱 그렇거든요.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 설립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육을 원을 중심으로 춘천, 원주, 강릉을 넘어서 강원도 전체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협력 강화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자연스럽게 장애 공감 문화가 확산되고 장애가 포용되는 것에 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문화가 조성된다면 맞춤형 특수교육을 실현하는 데 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가 조성되도록 맞춤형 특수교육이 실현되도록 특수교육원이 그 기능을 감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자치도 교육청 문화체육 특수교육과 박만석 특수교육 장학사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4분입니다. 원주 소방서가 운영 중인 119 안전체험마을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일반 성인까지 대상을 확대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체험객 맞이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9 안전체험마을에 방문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요. 119 안전체험마을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2023년 원주 소방서 청사옆 119 안전체험마을이 문을 열었습니다. 119 안전체험마을은 강원도 최초로 강원 소방에서 운영하는 체험 교육시설로 시민들이 위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데요. 네. 안전체험은 응급처치교육, 지진안전체험, 생활안전체험, 화재안전체험, 피난안전체험 등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이론 교육과 함께 심폐소생술과 지진체험, 연기탈출체험 등 위기 상황에서의 처치법과 대처 능력을 기를 수 있는데요. 학교나 유치원의 학생 단체 교육 위주로 시작해서 지금은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다고 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이곳을 찾는 가족들로 2월 예약은 벌써 마감이 됐는데요. 이렇게 체험 예약이 늘면서 올해는 일반 성인 시민까지 체험 대상을 확장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체험 교육을 받은 아이와 보호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 오늘 처음 왔는데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완강기 체험. 일단 저희 지역에 이렇게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뉴스 같은 데 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이렇게 안전조치를 했던 사례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곤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 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교육들이 좀 더 확대되고 많은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승강기 대피 요령부터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안전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체험장은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 한 회차에 12명씩 2개조로 운영이 되는데요. 네. 이 체험 예약은 119 안전체험마을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문 강사와 함께 체험장에 5곳을 돌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응급처치 체험장에서는 시뮬레이터 장비를 활용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고 하임리히법,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실습도 진행합니다. 또 지진안전체험장에서는 진도 7까지 설정이 가능한데요. 지진 체험을 하면서 지진 발생 시 대처법을 배우고요. 생활안전체험장 그리고 소화기 사용과 연기 속 탈출을 체험하는 화재 안전체험장도 있습니다. 끝으로 피난안전체험장에서는 긴급 상황에서 피난기구로 완강기를 어떻게 이용할지, 또 승강식 피난기 사용법을 배우고 엘리베이터에 고립됐을 때 행동 요령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이 승강식 피난기를 이용할 때는 어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성인 중심의 교육도 진행하면서 완강기 탈출 교육, 또 성인의 소화전 사용법, 응급처치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관해서 119 안전체험마을 함덕권 안전문화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지난해에 가족 단위로 초청해서 이벤트 행사를 가져보고 또 이번 겨울방학 중에 자녀와 함께 방문해 주신 보호자분들께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평이 많아서 올해 새학기부터는 체험 대상을 기존 7세 이상의 어린이부터 중고등학생, 추가로 어른까지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이고요. 각 연령대에 맞도록 체험 과정을 조정해서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흥미를 느끼고 생활 속에서의 위기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안전을 되뇌이고는 있지만 응급 환자를 목격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눈앞에 닥친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하지만 위기 대처 능력을 미리 체험을 통해서 배워둔다면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체험 교육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문의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인원이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소방서 119 안전체험마을에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험은 무료이고 예약은 필수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행동 요령을 숙지해 놓는다면 정말 든든하고 또 실생활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 체험장 시설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정보가 있을까요? 네, 올해부터는 가족 단위 방문객 그리고 일반 성인을 위해서도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총 교육 시간은 1시간 30분가량입니다. 네. 또 지역 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원할 경우 단체 교육도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119 안전체험마을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119 안전체험마을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진행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속초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로 담임 등이 기소되면서 교육계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고 교원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엄태영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22년이었죠. 속초의 한 테마파크로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안타깝게도 버스에 치여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 먼저 사건 개요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22년 11월이었습니다. 속초의 한 테마파크에서 체험학습을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데요. 네. 당시 학생들이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했고 도착 후 학생들이 하차하고 이 테마파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한 학생이 대열에서 좀 떨어져서 신발끈을 묶다가 그 주차를 위해 이동하던 전세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세버스 운전기사는 금고 2년, 그리고 인솔했던 담임교사는
금고 6개월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온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유무죄 여부를 놓고 교육계에 관심이 집중됐는데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죠. 지난 11일 1심 재판이 있었다고요? 네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재판부는 담임교사에게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선고했고요. 네네. 보조 인솔교사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보조 인솔교사는 현장에서 학생 인솔에 주된 책임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 교육계에서는 교사가 현장 체험학습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더라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앞으로 체험학습 자체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우려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재판 후에 성명을 통해서 이번 판결로 교사들의 부담이 커져서 앞으로 현장 학습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전하셨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현재 1심 재판 이후 어떤 목소리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을까요? 네, 현장 체험학습을 진행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안전이 확보되기 전엔 체험학습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교사의 책임만 강조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이런 교사 전체의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네, 강원도 교육청이 1심 판결을 앞두고 도내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체 이제 조사를 한 바가 있었죠. 그 결과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현장 체험학습을 거부하겠다는 응답이 85%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교사의 이런 부담은 이해가 되지만 학생들의 일종의 학습권이 유린되면 안 된다는 일각의 시선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네, 학생들의 학습권 중요합니다. 네. 교사가 모든 안전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에서는 체험학습 운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이 안전하게 지속되려면 명확한 안전 가이드라인과 교육청, 지자체의 공동 책임 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는 찾아오는 현장 체험학습 같은 대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동하지 않아도 과학관, 박물관, 예술단체 등의 전문가들이 학교로 찾아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안전 부담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무조건 체험학습을 거부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책들이 충분히 마련된다면 안전하게 체험학습을 진행해 학생들의 학습권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겁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한편 오늘 6월부터 학교 안전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어느 정도 교사의 안전장치가 이제 생기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분위기인가요? 네. 학교안전법 개정으로 교사가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의 기준이 조금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예방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교육계에서는 이 조항이 실제 현장에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일부 안일한 교사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전체가 이제 비난받는 일은 없었으면 하고요. 앞으로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 이 상황에서 앞으로 재판과 관련해서 교원단체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교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앞으로 계속 진행될 텐데요. 그동안 교사가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국회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학교안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교사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예. 끝으로 굉장히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만 워낙 최근의 일이라서요. 이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생을 흉기로 찔러서 숨지게 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죠. 우리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는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와 교사마저 이제 믿을 수 없게 됐다.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원단체는 좀 어떤 마음이실까요? 먼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이 끔찍한 비극으로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네.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고요. 교사는 학생들에게 보호자와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 충격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이건 단순 교육계 문제가 아니고 사회 전체가 함께 성찰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직은 굉장히 높은 정신적인, 정서적인 안정이 요구되는 직업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교권 침해나 과중한 업무 부담, 또는 정신건강 관리의 부재 등이 교사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교 공동체 전체가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직사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가 다시금 안전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 엄태영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뵙죠. 이은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